11번 다음 상담자의 활동은 무엇인가? 주어진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상담을 받던 근로청소년이 직장 상사가 상담의 필요성을 수용하지 못하여 상담을 못하게 되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기주장 훈련을 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아 내담자의 허락을 받고 직장 상사에게 전화하여 쌍방이 동의하는 해결책을 시도하였다. 이 내용은 상담자의 어떤 활동이죠? 그렇죠. 옹호입니다. 상담에서의 옹호 활동은요, 지역신문에 상담 서비스를 소개하고 내담자에게 자기주장 기술을 가르치고 다른 영역의 전문가와 지역위원회에서 정보를 나눕니다. 옹호 활동에서의 방향은요, 시스템 변화에 개입을 하고요. 상담에서 인파운트 전략을 실행합니다. 상담자가 옹호 활동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내담자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담자의 개입으로는 내담자의 자기 옹호를 높이고 환경에 대한 개입을 하고요.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지역사회 시스템을 옹호하고 공개적으로 상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정치적 옹호 활동을 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은요. 매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상담을 받던 근로청소년이 직장 상사가 상담의 필요성을 수용하지 못해서 상담을 못하게 했죠. 이럴 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자기주장 훈련을 하게 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자 내담자의 허락을 받고 직장 상사에게 전화하여 쌍방이 동의하는 해결책을 시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상담자의 활동 중에 옹호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12번 수련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슈퍼비전 사전동의의 장점이 아닌 것은 여러분 사전동의가 어떤 거죠? 그렇죠. 슈퍼비전 시작 전에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시가 동의하는 사항이죠. 슈퍼바이저는요. 슈퍼비전에 관련된 내용을 언제? 미리 사전에 슈퍼바이시에게 알려줘야 하고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전 동의의 장점이 생기는데요. 주어진 문항들을 읽어가면서 사전 동의의 장점이 아닌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명한 구조와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장점입니다. 2번 슈퍼비전에 대한 불만족을 줄일 수 있다. 옳습니다. 3번 수련생과 슈퍼바이저의 역할이 분명해진다. 옳습니다. 4번 슈퍼비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진다. 아닙니다. 4번은요. 슈퍼비전 사전 동의의 장점이 아닙니다. 따라서 12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슈퍼비전 효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장점입니다. 따라서 사전 동의의 장점은요. 분명한 구조와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슈퍼비전에 대한 불만족을 줄일 수 있다. 수련생과 슈퍼바이저 역할이 분명해진다. 슈퍼비전 효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입니다. 12번의 답은 4번입니다. 13번 수련생에게 제공하는 형성적 피드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형성적 피드백이 뭐죠? 간단하게 말하면 수련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피드백입니다. 한번 주어진 문항들을 읽어가면서 수련생에게 제공하는 형성적 피드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식적이며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평가. 어떤가요? 아니죠. 일반적으로 형성적 피드백은요, 비공식적이죠.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거고, 평가가 사전에 결정된 공식적인 형태를
가지는 것은 아니죠. 그것보다는 수련생의 실제 활동이나 상황에 맞추어 즉각적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1번 공식적이며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평가는 형성적 피드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아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럼 다 옳은 설명이겠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긍정적인 면과 교정적인 면의 균형. 맞습니다. 수련생의 강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균형 있게 제공하여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죠. 따라서 긍정적인 면과 교정적인 면의 균형은 옳은 내용입니다. 3번 집중해야 될 주제의 선택과 구체화. 맞습니다. 수련생이 집중해야 할 주제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목표 달성을 돕죠. 따라서 3번은 옳습니다. 4번 잠재적 변화 가능성에 초점. 맞습니다. 이렇게 수련생의 잠재적 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발전과 개선을 지원합니다. 5번 지속적인 평가 체계의 형성. 맞습니다. 형성적 피드백은요,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수련생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죠. 따라서 13번 수련생에게 제공하는 형성적 피드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긍정적인 면과 교정적인 면의 균형, 집중해야 될 주제와 선택과 구체화, 잠재적 변화 가능성에 초점, 지속적인 평가 체계의 형성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4번 슈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어진 선택지들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옳은 설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련생이 자기 슈퍼비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설명으로 맞죠. 슈퍼비전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상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상담 과정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따라서 1번 수련생의 자기 슈퍼비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따라서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임상 슈퍼비전은 인사문제의 시간관리, 기록관리 등의 주제에 초점을 둔다. 여러분 인사문제, 시간관리, 기록관리는 행정적인 주제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초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부차적인 부분이죠. 초점을 두는 것은 상담기술, 사례 개입, 윤리적 문제 등인 거죠. 따라서 1번은 옳지 않습니다. 2번 전문직으로서 공중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상담자의 자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슈퍼비전은 상담자의 전문성을 증진시키죠. 공중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주된 목적은 그런데 아니에요. 주된 목적은 뭐죠? 그렇죠. 수련생의 상담 기술 향상과 자기 슈퍼비전 역량 강화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도 옳지 않습니다. 다음, 어려운 사례를 만났을 때만 도움을 받는 단회기 활동이다. 상담자는요, 전반적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 슈퍼비전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슈퍼비전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죠.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다음, 수련생의 실습기간이 달라도 슈퍼비전의 실무 역할 책임은 달라지지 않는다. 아니죠. 달라지죠. 왜냐, 각 기관의 규정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그에 따라서 슈퍼비전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아니라 5번은 옳지 않는 설명입니다. 이로 인해서 14번의 답은 1번 수련생의 자기 슈퍼비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설명이 옳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5번 슈퍼바이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수련생의 행동이 아닌 것은 문항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수련생의 행동이 아닌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관의 규칙과 규제 강화를 약화시키려고 내담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기관의 규칙을 무시하고 내담자의 요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슈퍼바이저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행동입니다. 2번, 슈퍼바이저로부터 안심시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자책감을 강조하여 표현한다. 슈퍼비전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조작하는 행동이죠. 슈퍼바이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죠. 3번, 슈퍼바이저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 자신은 잘 알고 있다고 암시한다. 이 또한 슈퍼바이저의 권위와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행동입니다. 4번, 개인적인 걱정을 드러냄으로써 슈퍼바이저의 내면의 상담자에게 호소한다. 이것도 슈퍼비전의 목적을 벗어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슈퍼바이저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5번째, 내담자에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약속된 시간은 아니지만 슈퍼비전을 요청한다. 이것은 슈퍼바이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수련생의 행동이 아니고요. 오히려 슈퍼바이저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행동이죠. 내담자의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구하는 것, 슈퍼비전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요청은요, 슈퍼바이저와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강화시키고요.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번 슈퍼바이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수련생의 행동이 아닌 것은 5번 내담자에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약속된 시간은 아니지만 슈퍼비전을 요청한다가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